요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성세대 분들, 이게 꼰대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꼰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라는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MZ세대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 나무라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착각이기 때문에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만 왜 그 라떼들은 나도 모르는 MZ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나를 분석하느냐,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라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정? 너네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너네들이 더 공정하니 우리보다? 아닐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강의 재밌었어요? 거의만 1시간 가까이, 한 50분 정도 하셨는데, 뭐 저도 옆에서 강의 같이 들었잖아요. 뭐 귀를 쫑긋하고 막 들으셨는데 여기 진짜 실제로 MZ 세대가 계신가요?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 꽤 있었네요.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셨네. 공정 관심 있어요? 매우? 관심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공정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나는 저런 거에 되게 신경 써. 맞아. 나는 틀리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뭐 이제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 먼저 갖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한번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볼게요.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분은 보나마나 약간 많이 오래됐네. 질문: 니들은 안 늙냐? 나도 니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방법 있을까? 근데 어쩌면 약간 처절해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니들은 안 늙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누구시죠?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때요, 교수님? 사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MZ 현상이 네. 그 연령 효과냐 아니면 세대 효과냐. 네. 그러니까 결국 그 20대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성이냐, 네. 아니면 이 MZ 90년생들이 정말 다르냐. 저는 사실은 그 연령 효과로만 설명은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왜? 그 이들이 경험했던 그 유니크한 이벤트들이 모든 20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 네. 애들이란 말이 이제 뭐 고대 뭐 이집트나 수메르 낙서에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이 친구들, 특히 이제 90년생들이 겪었던 어떤 그 막대한 압박감, 결국은 이제 압박감의 핵심은 일단은 성장이 멈췄다는 거.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파일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특히 2000년 이후부터 계층화가 굉장히 진전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건데, 자 보면은 우리나라 작년에 수출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그 거의 뭐 한 650조, 660조 정도가 수출액이 기록이 됐는데, 사실 경제는 어려운 거죠. 네.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포스코, 기업마다 역대 최대 실적인데 그 혜택은 하나도 체감되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결국 이제 세계화에 따른 계층화 진전. 우리나라 경제가 통계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업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최고의 인류인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누리는데, 그 이중 경제 체제라고 하죠. 네. 네. 그렇지 못한 국내 시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제조업들은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잡마켓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양극화가 굉장히 진전돼서 계층이 확실해진 게 90년 후반,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전이 됐는데, 그 세대를 몸으로 살아낸 분들이 90년 20대생들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90년대 MZ 세대들이 지금 교수님이 말하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극히 작은 사람만 다니니까 나머지는 적은 파일을 갖고 나눠야 되니까 이제 이것이 투명과 공정의 이슈가 그럼요. MZ 세대들에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초일류에 다니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네요. 또 그렇죠. SK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런 그런 이제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도 많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고임금 아니야. 받을 만큼 받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건 다 개인적인 그 처지에서 또 개인적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누가 뭐 그런 게 한 거는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그 SK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SK가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SK도 모든 게 마찬가지. 안 그러면 인재가 안 들어와요. 네. 안 그러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막 블라인드 같은데 막 쓰거든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요즘에 모든 기업에서 가장 우수한 C 레벨이 가는 게 HR 부서입니다. HR 부서가 정말 똑똑한 임원이 가야지 회사를 살리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다 같이 먹고 사는 구조인데 요즘엔 진짜 인재들이 끌어가거든요 회사를. 맞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탤런트 워라고 하고요. 아까 저는 세대 전쟁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인재 전쟁 인재 시대고 전쟁. 특히 이제 뭐 특히 IT 부문 그다음에 네. 개발자 직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말도 쪽은 사실은 못해요. 뭐 예 정말 인재 마케팅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저도 여기 붙였다고 치고 하나 드리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공정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시험 봐서 뽑아. 그래도 잘난 우리는 니네 룰을 정해. 그럼 우리는 그거대로 뛸게. 그리고 뭐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래 안 했잖아요. 뭐 1년, 2년 만에 최고가 돼서 떠나면 기업은 살아남으려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직에 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봉 20-30%더 주고 서로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업계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데리고 오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가 회사를 좀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 그러면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네.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옛날에 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이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힘이 이놈이 큰지 내가 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가요. 조금 살짝 이렇게 막 무임승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약간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 부분의 일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평가가 다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대학생 때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학점을 매길 때 뭐 조별 과제도 있고 시험 한 방도 있잖아요. 네.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조별 과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팀 프로젝트, 팀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싫거든요. 먹튀가 싫은 거죠, 먹튀. 조별 과제 잔혹사에 나오는 먹튀가 싫기 때문에 차라리 시험 한 그게 방을 뭐예요? 먹튀가? 먹튀가 이제 묻어가는 그 애들? 정당한 그렇죠. 시간과 노력은 투입 안 하고 조별 과제 이름만 올려서 A+ 받는 그런 친구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어떤 이 진정한 능력주의의 끝은 결국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다. 아 맞아요. 예, 실리콘밸리는 뭐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면 최고의 보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안 떠나도록 보상을 올려줄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 대신에 저성과자는 바로 집에 가죠. 그 영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진짜 그래요. 예, 해고되면은 바로 상자, 작은 아담한 상자를 들고 보안 요원의 동행하에 집에 가잖아요. 그런 게 미국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그 HR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식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옛날처럼 그 어떤 집단이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정말 스타 인재들 최고의 핵심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견인하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그죠? 개인의 성과를 정말 공정히 측정해서 보상해 달라, 반영해 달라 하는 요구인데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동전의 양면이죠.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 걱정스러운 면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부터 100등 하면 1등에서 3등 밑으로는 나머지 97명 2등 직장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너무 능력 위주로 가는 것에 극단에서 생기는 문제가 걱정스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보는데, 자 그런 문제를 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일단은 너무 상황이 엄중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능력으로 어떤 뭐 시험 기반으로 능력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 정말 철저한 능력주의가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정말 숨을 곳이 없게 된 그런 뭐 저격수 앞에 노출된 황무지 같은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땅이 될지라도 일단은 그럼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예를 들면 집단주의라든가 뭐 우리는 가족이다 뭐 어떤 가족 중심의 뭐 어떤 문화 그 다음에 회사를 아니면 집단주의 그 다음에 연공주의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고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은 차라리 낫다는 거죠. 능력주의가.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조직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 또 질문들 중에서 엔잡을 근무 중에 하는 MZ 세대 직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물어봤어. 회사 근무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엔잡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거 불공정이잖아 이거는 그럼.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성세대분들. 사실은 이게 꼰대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꼰대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politically correct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나는 이제 결국 절대로 꼰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라는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MZ 세대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 나무라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책임감이랑 희생감이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제 MZ 세대 직원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희생인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착각이기 때문에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자 회사 사규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이제 뭐 취업 규칙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어긋나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이쪽에 과도하게 배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야말로 이제 지키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직원이. 워라밸을 많이 추구하는 MZ 직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교환 비율 있잖아요. 네, 노력을 교환 비율. 투입하고 보상을 받는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고간이 풍성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교환 비율이 공정하냐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 교환 비율이 너무 낮아 나는. 투입 대비 내 노력 투입 대비 회사가 그렇죠. 나한테 나는 주는 돈이 작아. 엄청나게 업무량을 갈아 넣었는데 보상이 보잘것 없어. 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환 비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보상을 더 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노력을 줄이면 되죠. 그래도 비율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 노력 줄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한 게 이제 그래서 막 조금 열심히 하다가 아니야 하지마 여기까지 집에 가 막 이러고 더 아이디어 내려다 야 내지마 야, 머리 멈춰 막 이렇게 된다고요? 저희 옛날에 노조에서 했던 거 중에 정시투쟁이란 게 있었죠. 정시투쟁 딱 근무 시간만큼만 일을 하는 준법 투쟁이었나요? 예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건데 사실은 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보상을 외치면은 뭐 지금 너도 나도 올려주는 상황이고 뭐 LG 전자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9% 올려줬는데 올해 또 8.2% 올려줬거든요. 자 그런 식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회사 얼마 안 되거든요. 지분 여러 개 있는 회사들. 네. 자 그러면 현실은 보상이 잘 안 올라가고 그러면 내 노력을 줄이겠다. 아니면은 내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계속 이직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모니터 켜놓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NFT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데가 이제 공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자, 학교에 이제 MZ 세대, MZ 세대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라는 데는 사실은 뭐 정해진 거거든요. 보상이라는 게. 뭐 성과에 따라서 파격적인 보상을 하고 이런 그런 게 게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이 MZ 세대 교사들의 워라벨.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워라벨이거든요. 보상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 고정급에 가까운 거고. 자, 지금 관리자 교사님들, 교장 교감 그리고 주임님들은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분인데 지금 젊은 교사들은 워라벨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까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리스폰스인 거예요. 보상을 뭐 개인 평가를 해도 우리 MK 크리에이티브는 올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그렇죠. 맞게, 성과에 맞게. 근데 학교 선생님 그게 안 되겠네. 그런 올려주죠. 다이얼이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이얼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요. 이 퍼블릭 섹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 안 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선호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기업 게 연봉이 있구나. 오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워라벨 말고는 어떤 회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정한 보상을 아무리 외쳐봤자 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급여라는 게 공공기관이 급여를 올리려면 국민이 올려줘야 되나? 그 이게 참 그렇죠. 워라벨 사실 이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또 이제 그 잠시 한 질문을 더 좀 해보면 교수님이 좀 보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MZ 세대 장점이 뭐냐고 물었어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이 MZ 세대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인류의 진화, 인간 본성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회사가 무슨 가족입니까?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고 고용받고, 그죠? 고용인과 피고용이 존재하는 거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직장.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사는 결국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다음 직원도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 고용이 되고 그 필요가 서로 어긋나면은 다 떠나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고용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냉정하고 무정해 보이고 그야말로 저격수의 총구에 노출돼 있는 벌판에 서 있는 느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용 관습, 근로 조건들 그다음에 뭐 연봉과 성과급의 지급 이런 것들이 사실은 MZ 세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명히 이제 정상화돼가는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게 교정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착각 제가 말씀드린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변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에 근거한 굳은 믿음 이게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동의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MZ 세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다만 이제 MZ 세대의 공정이 선택적인 공정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 수 그게 있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그 라떼들은 나도 모르는 MZ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나를 분석하느냐.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꼰대들이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라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정? 너네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너네들이 더 공정하니 우리보다? 아닐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너네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형태로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죠.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배드럭에선 나를 보호해줘. 하지만 굿럭은 다 즐기게 해줘 이런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이제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났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눈이 깜짝 놀랄 실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달라. 역대 최고의 성과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지.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을 순 없죠. 그래서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반도체 업황 꺾이면 철강, 해운 업종 업황 꺾이면 정말 너네 제로 성과급 감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조선업계 어려울 때는 연봉 삭감을 했거든요. 20%. 자, 그거 감수할 수 있느냐? 다른 회사 가면 되죠. 그 회사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유리할 때만 공정을 외치는 어떤 선택적인 공정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정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그게 쉽지 않네요. 그죠? 어렵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뭐 기성대 세대 잘못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건 랜덤한 일이라서 자 코로나 쇼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 성장률의 정책 이런 것들이 뭐 누가 뭐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하늘이 정해준 건데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만든 불행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 시각에서 MZ세대 시각에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역지사지. 자, 왜 이 친구들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랑 다른 얘기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또 동시에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위 꿀을 빨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예를 들면은 투입을 했을 때 많은 선출을 거둘 수 있었던 세대임은 분명해요. 예를 들면 86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83. 86 세대. 예. 정말 그렇게 맥주를 많이 마시고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데모만 했는데 정말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셨고요. 근데 정말 삼성, 조선일보, MBC 세 개 다 합격해놓고 전날까지 뭐 어디 들어가나 술 먹으면서 연구하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정계 성장기라 아무데나 취업하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요즘 세대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다들 좀 승질나죠. 다 점점 더 화나겠죠. 화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화내지 젊은 마세요. 분들은, 화내라고 한 그죠? 얘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그랬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 이제 근로소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표표의 사표를 내던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래서 한몫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MZ세대의 허탈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한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MZ세대가 40%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아예 근로소득보다 그 아까 여기서 이제 다 일맥상통해요. MZ세대가 워라벨, 그러니까 퇴근 후 내가 뭔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N잡,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MZ세대들이 다른 돈, 그러니까 지금 돈이 우리는 직장 다니는 돈에 신경 썼다면 MZ세대들은 다른 돈 그리고 다른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 핵심은 불안감입니다. 저희는 삼성에 취직하면 일말의 불안감이 없었어요. 자, 버티면은 삼성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죠 그런 게. 자, 그러면 결국 믿을 게 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자, 그것은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요. 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은 회사 안으로 출발하지만 회사 안으로 살지 마라 이런 책들 많잖아요. 자, 일단은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최고가 돼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분들이 MZ세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자 명함에서 직급과 조직을 뗐을 때 나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제 명함에 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라고 돼 있는데 자, 그걸 다 지워보죠 한번. 그리고 신재용이라는 사람만 남죠. 자, 그러면 내가 신재용이라는 개인으로 우뚝 섰을 때 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모신 당나귀였는데 자, 이제 당나귀 등에서 부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당나귀로서 우뚝 서야 되는데 네. 자,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다들 인사를 했는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를 한 거지 저는 일개 당나귀였던 거죠. 자, 결국 MZ세대 직원들이 성장과 발전과 전문성을 키워주지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못 들었을 때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때는 회사 편하면 되게 좋은 일이었잖아요, 대표님. 그쵸. 이 회사 완전 꿀인데 뭐 탱자 뭐 하는 일도 없이 월급 받아 좋은데 이 친구들은 편하면 떠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대표님 결국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의 모든 부류가 다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편하면 떠나지 않고 편해서 계속 다니는 직원도 있고요.
정말 성장이 없으면 떠나는 직원이 있고요. 이게 왜 자식 5명이면 5명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직원은 막 일이 많아서 너무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조금 줘서 자기 무시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과를 막 쪼개갖고 성과급으로 확 준다 그러면은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과급으로 다 한다 그러면 너무 뭐 야멸찬 거 아니냐. 그렇죠. 죽어서 다 10인 10색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특색과 일치하는 직원들은 핵심 인재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걱정해요. 그게 핵심 네. 인재만 추리려고 그 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핵심 인재 채만 가지고 HR이 이 채로 걸러내잖아요. 그럼 남는 사람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저는 보면서 그래요. 그거 어디 가서 먹고 살아? 큰일 났다 이런 자, 생각. 그래서 이제 결국 하거든요.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리더, 관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에서 저성과자라고 예를 들면 하이 10% 발라내거든요. 바로 집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 코칭과 멘토링과 리뷰링을 합니다. 역량 있는 관리자가 사실은 핵심 인재는 알아서 잘하거든요. 구글 같은 데는 그냥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간섭 안 하면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그 C 플레이어들 저성과자가 문제인데, 이 저성과자를 어떤 구글 직원 평균의 생산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리자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역량과 시간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관리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잘 훈련된 역량 있는 관리자를 육성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진재영 교수님과 함께한 내일 수업 공정 그리고 MZ세대 많은 해시태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과거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꼰대니 MZ세대가 온다, 뭐 밀레니얼 세대가 온다, 근데 이제는 다 왔고 다 차지했다라고 볼 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옛날에 MZ세대에 있어서 약간 그 새로운 트렌드처럼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사지에 장악해 버렸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보면은 그 MZ세대의 비율이 60% 가까이 이제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직원들이 다 지금 20대 아니면은 30대거든요. 그나마 이제 저도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Z 세대들과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이제 점심 그 런치를 계속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직원들도 있어요. 되게 사뭇 다르죠. 그런데 정말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되게 그 나의 스승처럼 내가 마음으로 되게 많이 배운 MZ 세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옛날에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내 강사잖아요. 강사 출신 사장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썰을 잘 풀겠어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의견을 말해봐 한 후, 근데 자, 내가 오늘 왜 회의를 하자고 했냐면 이제 막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열받아서 막 열내서 열심히 얘기했지, 막 신나서 얘기하고 딱 앉았는데 그 중에 MZ 세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 남자 직원 저한테 뭐라 했냐면, 대표님 이러려면 회의를 뭐하러 하세요? 정말 물론 공손하게 말했어요. 거기에 우리 임원들이 있었는데 MZ세대 2-3명 있고 임원들이 있었는데 임원들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얘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을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우리 대표님 저걸 어쩌면 좋아, 전양반 어쩌면 좋아, 저걸 어떻게 당해낼까. 근데 이제 대표님 근데 되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근데 이러려면 회의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셨다면 들으셔야 했는데 대표님 저희 얘기를 안 들으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내 몸 상태 설명해 줄게요. 피가 생전 처음 당해봤어요, 그런 걸. 피가 빠져나가다는 것처럼 그 여러분 알아요? 손이 저릿하면서 피 빠져나가는 느낌? 그게 저릿하면서 여기가 막 당겨오면서 가슴이 막 뛰면서 내가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임원들은 막 딴 데를 쳐다보고 전 양반은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저 물 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을 따로 불러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그런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지적해주지 않으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고로 그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MZ 세대고 지금도 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나 너 때문에 사람 됐어. 이렇게 늘 말해줘요. 정말 많이 배웠고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저는 MZ 세대 중에서 제일 좋은 MZ 세대가 나한테 거침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줘야 고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왜 오래돼서 내가 몰라요. 그게 잘못인지. 근데 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갈등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갈등 같아요. 네, 말 서로 없는 말하지 직원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예. 그죠? 이게 말하지 않는 갈등은 정말 아무 대책도 없고 근데 말하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딱 이게 문제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걸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 다 MZ 세대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 다 27. 말하면 엄청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그 MZ 세대도 겁내지 말고 이 세상에 굉장히 괜찮은 꼰대 수두룩해요. 막상 가보면 꼰대 아닌 사람 너무 많고 나를 진짜 밀어줄 내 스승 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멋진 사람. 그래서 좀 거침없이 좀 나가볼 필요가 있다. 아까 그 SK의 29살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 직원 같은 친구거든요. 우리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MZ 세대 엄청 응원합니다. 아마 그 일 이후에 정말 하이닉스 조직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 이후에.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 자, 오늘 신재영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평소 제가 MZ 세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사회의 50% 이상을 차지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뛰어야 한국 사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고 서로가 잘 방향을 모색하고 장점을 살려주고 그죠? 서로가 세대로부터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나이가 90이 돼도 60한테 배울 게 있고 30한테 배울 거 있고 그렇거든요. 자, 오늘 신재영 교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화두 정말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여러분 아마 집안에도 MZ 세대가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함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잘 융화되어져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좋은 결과 또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